정부가 기업이 제품 함량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에 따른 효과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전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대응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먼저 저희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신조어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슈링크라는 뜻이 영어로 줄이다, 이걸 축소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합성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가공식품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해당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꼼수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망 행위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안 올랐네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용량은 완전히 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물가를 올리게 되는 행위고요. 이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도 살펴보면요. 정보 공개의 의무와 매장 내 게시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부분이 이게 용량은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바뀌었다라는 변경의 사인을 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량을 줄여서 이 소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왔던 제품들을 봐도 10g당 얼마, 몇 g당 얼마 가격은 고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 제품이 g당 얼마였는지를 체크하는 소비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부의 방침은 바뀌었다라는 그 변경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지하라라는 이제 그런 지시를 내렸고 이제 앞으로 어떤 처벌이 뒤따를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정보 공개를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기타 처벌 부분도 이제 보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아예 그 변경 사실에 대한 책임을 대형 유통업체, 그러니까 까르푸 같은 곳이 오히려 알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량이 줄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이제 제작사,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체도 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함께 좀 부과하려는 그런 방침인데요. 실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대책의 포인트는 변경 고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 기업들이 원래 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왜 이런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었던 거죠? 가공식품은 아니지만은요. 설렁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까지 소비자들이 사 먹을까? 10,000원, 오케이. 12,000원, 오케이. 15,000원부터는 상당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하고 그 이상부터는 아예 설렁탕을 안 사 먹게 되겠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 가격이 2,500원, 3,000원. 그 이상 올리기는 실은 굉장히 이 제조사, 기업 입장에선 꺼리죠. 왜냐하면 일종의 가격은 소비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설 경우에 소비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격은 고정하지만 내용물, 용량을 줄이게 되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의 수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그래픽을 잠시 좀 띄워주시면요. 그럴까요?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가격이 이제 그 용량이 줄었는지 저희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캔맥주, 참치 통조림이 있고요. 김, 만두, 냉동 핫도그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줄어든 수준을 보면요. 한 10%에서 크게는 20% 정도까지 상당히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의 집계도 핫도그가 얼마 이런 식으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을 표기하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핫도그 가격 그대로인데라고는 하지만 통계청에서 물가 상승률을 집계할 때는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용량 단위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물가 상승의 집계에도 좀 혼동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당국 조사가 272개 제품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37개에서 저런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자주 접하는 먹거리, 특히 먹거리에 이번에 집중을 했는데요. 제품 중에 10개 중 하나 이상은 실은 용량이
줄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 전수조사 해보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의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니까 인상을 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0% 인상 이렇게 써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저희가 그 그래픽에서 냉동 핫도그 개수를 아까 전에 1개 줄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총 5개에서 이제 4개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또 각각 좀 찾아봤더니 네. 실제로는 중량 같은 경우에는 또 각 제품마다 또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좀 많이 번거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도 저렇게 바뀌었다, 줄였다라는 그러니까 단위 가격에 대한 변경 고지를 제조업체에서 기업에서 아예 해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 입장 뭐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격 그대로네라는 사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번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묶음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구입할 때 묶음이 무조건 싼 것처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러나 오히려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단위 가격입니다.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저걸 일일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챙기겠습니까? 네. 저것은 저 행위를 한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단위당 가격은 올렸습니다라는 것을 고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앞서 또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의 주범이 바로 가공식품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하면서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다고도 보여지고 실은 저 가격들이 올라서 큰 틀에서 뭐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죠. 우유 같은 경우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실은 원유, 그러니까 기름 원유 말고요. 우유를 만드는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뭐 아이스크림과 우유 가격 자체를 뭐 끌어올리기도 했었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국제 설탕 가격이 올라서 끌어올리기도 했고 설탕이 오르니까 또 기타 등등의 가공식품도 오르기도 했고 네. 뭐 일종의 두 개가 합계 연합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물가 안정 협조 요청을 기업에 하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물류 비용, 원자재값 인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지난달에는 석유류나 원자재값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아마 정부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에 너무나도 심하게 나오니까 저기에 대한 고지 의무라든가 그걸 뭐 자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라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제 빵을 예시를 들면 국제 밀 가격이 올라서 빵값을 올렸다. 국제 밀 가격이 올라서 라면 가격을 올렸다. 라는 논리로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올랐던 라면이나 빵 가격은 낮춰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네. 뭐 본 적이 우리나라 없는 것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건데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해당 기업 측은 그런 제조 원가, 소위 말하는 비용 외에도 서비스 비용이 또 많이 올랐다. 유통 비용, 물류 비용이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원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가격을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엄밀히 말해서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당국이 실은 국제 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그대로다라는 그런 팩트는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라도 소비자들의 고지를 해줘야 그걸 보는 소비자들은 적어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밀가격 떨어졌는데도 가격 안 내리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 나아가서 기업들에게 좀 우회적으로도 압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를 하고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실효성의 의문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죠.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지금 몇몇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경됐다라는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첫 번째 모든 제품의 기업들이 다 이거를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변경 사실을 고지할 것인가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처벌을 하고를 통해서라도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비자에게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방안, 여기까지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한 달 전쯤이었나요? 미국 그 SNS에서 오레오 쿠키의 그 크림 양이 이제 줄어든 게 정말로 많은 이제 조회수가 올렸었는데 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지 롤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이게 감잖아요. 저게 264 감는 것도 있고 저 뽑는 것도 있는데 저걸 한 10장, 20장씩 줄이는 그런 행태. 버거킹에서는 너겟 개수를 하나, 두 개를 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커피 캡슐 같은 것도 용량을 미세하게 줄이는 부분들. 분유의 양 같은 거. 그러니까 분유라든가 저런 캡슐이라든가 저것은 실질적으로 한 10% 줄여도 꼼꼼한 소비자가 아니고서는 캐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슈링크플레이션은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각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비의 마지노선 임계점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런 수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꼼수 판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대형 유통 채널, 그러니까 까르푸라든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마트 등에서 너네가 고지를 해라 앞에다가 그런 게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네. 브라질은 아예 더 적극적입니다. 전후를 함께 고지를 해라. 그러니까 변경 전에 원래는 그람당 10g당 얼마였었는데 네. 지금은 얼마가 됐다라고 해서 봉지에 함께 표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태스크포스 팀이 일정 부분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아예 특별회 조직 자체를 하나를 뽑아서 슈링크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슈링크플레이션과 유사한 스킨플레이션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용어가 어려워서 또 뭐야 할 텐데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킨프라는 게 째째하다, 그러니까 인색하다, 구두쇠 할 때고 스킨프거든요. 네. 저건 뭐냐? 기업들이 이제 그 제품에 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려받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령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네. 100% 오렌지 주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100%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한 80% 오렌지 주스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을 떨어뜨리는 것. 100%를 줘야 되는데 인색하게 그걸 줄인다라는 그런 행태로 큰 틀에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행태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초콜릿 비율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가 그 비율들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행위들도 있고 기름도요. 치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좋은 기름이 있는 것 반면에 값싼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아주 좋은 기름으로 튀겼다면 여기는 약간 값싼 기름을 30% 섞어서 튀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지하거나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킨플레이션은 서비스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고기를 구워주고 뭘 해주고 다 하는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고기만 갖다 주고 네. 나오는. 그래서 서비스의 행태를 줄이면서 큰 틀에서 가격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질을 낮추는 스킨플레이션 참 다양한데 네. 이런 꼼수 전략을 쓰는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대량 구매하게 저렴한 가격에 해주는 그런 착한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공식품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소상공인 부분들로 가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 사장님들이 오히려 일종의 마진을 줄이거나 네. 또 역마진, 손실까지 나면서도 현재 가격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이제 진짜 정신이죠. 하나의 그 장사를 하는 장사 정신인데요. 그런 점들은 요즘에도 보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해서 오히려 또 돈줄 내러 간다 이런 표현도 네. 있죠. 또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소위 저희가 돈줄 낸다는 표현을 네. 쓰는데 그런 맞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돈줄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